젊어서 자기 기술을 빨리 시작하신 분이 30, 40대에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블루오션이고 계속해서 이 시장은 확장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구 수리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 위한 회사는 가구 수리와 소파 수리를 좀 접목해서 두 가지 한꺼번에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한 23호 전까지 창업이 완료된 상태고 현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 가구를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구 그리고 소파 좀 전문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가구 수리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업종에 20년 이상을 다 봤지만 아직도 블루오션이고 계속해서 이 시장은 확장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렇다고 그 시장을 저 혼자 다 독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저 혼자만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성장을 같이 하고 이익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수리 시장의 전망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가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가구를 이렇게 막 비싼 가구를 내가 사갖고 소장하고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가구보다는 외국처럼 좀 큰 가구들은 그냥 두고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자꾸 반영하는 것이 요즘에 1인 가구나 소형 가구를 보면 대부분의 가구들이 구입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옵션의 형태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더 확장되고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구 수리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추천 대상이 있으실까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젊은 분들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 젊어서 자기 기술을 빨리 시작하신 분이 30, 40대에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분야고 그리고 그만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 그래도 젊은 분들이 빨리 뛰어들 수 있고 그렇게 막 체력을 엄청나게 요하는 분도 아니고 엄청나게 전문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분이 많은 경험을 터득하면서 경우의 수를 많이 넓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응용력을 더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와서 한다면 단기간에 좀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이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조금 속도가 느리고 힘이 조금 붙일 뿐이지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자기만의 기술이 필요하신 때 체력이 다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전하셔도 되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추천 안 하시는 대상도 있을까요? 딱히 그런 분들은 없는데 영업이 어느 정도 좀 되긴 해야 돼. 내가 너무 샤이하고 말을 잘 못하면은 초반에 그냥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누군가 대화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구회사에 입사하고서 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사용 방법을 익히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를 굉장히 많이 상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 소통 능력이 생긴 건데 그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라시는 분들은 영업에 좀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소비자 댁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인사도 못하고 이 제품의 소개도 못하고 사용 방법도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누군가한테 입소문이나 재구매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럼 혹시 창업을 하기로 하면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공부 필요할 거고 저희가 공부를 세트로 맞춰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초기 창업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실 공부가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저도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싫어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마다 나라마다 공부의 그립력이라든지 힘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맞는 거, 본인이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 공부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효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자기가 구비를 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리 창업을 하려면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 기간은 교육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는 1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인 후에 실무적인 거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2차 교육에서 배우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1차 교육, 2차 교육을 한꺼번에 쭉 해버리면 편해요. 편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고 기술을 익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교육하고 1차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어느 정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혼자 자기의 노력하는 부분에 따라서 스킬을 조금씩 쌓아가다가 전문적인 스킬이 더 필요할 때 2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리 교육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가구라는 분야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가구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신발장 있죠, 중문 있죠, 각 방마다 방문 있죠. 방에 들어가면 책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침대도 있고 거실로 나오는 의자 있고 소파 있고 식탁 있고 거실장 이건 뭐 수도 없어요. 말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구조들은 비슷해요. 그 때문에 구조와 소재에 따라서 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표면을 나타내는 뭐 가죽이라든지 우리 소파 꺼짐, 뭐 충진재 교체, 뭐 일반적인 뭐 가죽 교체 이런 것까지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교육과정에 그걸 다 담아내고 싶었지만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현장 실습에서 펌퍼치 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커리큘럼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그냥 가구라고 통칭하는 것들 그리고 대신 금속으로 된 것은 하지 않아요. 금속으로 된 것들은 용접이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목재로 이루어진 뭔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다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